논술은 대학별 유형 공식이다. 안녕하십니까. 부천탑 논술학원 원장이자 대표 강사 논달 임승철 쌤입니다. 다시 한번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성신여대에서 새로 도입한 논술 전형의 특징과 대비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린 바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셨고요. 그중 10여 명이 제 강의를 들었습니다. 올해 성신여대 논술 시험에선 난민 주제하고 복지 주제가 출제되었는데요. 제가 만든 복지 관련 예상 문제가 적중했습니다. 작년에는 단국대 논술 주제가 평등 문제가 나왔는데요. 주제만 적중한 게 아니라 제시문까지 똑같이 나와서 모두들 깜짝 놀랐습니다. 성균관대도 정의론에 관한 예상 문제를 만들었는데 적중했었습니다. 앞으로 이 논달 임승철 쌤의 예상 논제 적중의 신화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요. 제 강의를 들은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을 두 손 모아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국외대 2019학년도 논술 전형의 특징과 대비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도표를 보시고 제 설명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부터 한국외대 논술 문제 유형이 대폭 변경되었습니다. 작년까지는 내문항 1600자 내외의 분량을 120분 안에 서술하게 했고요. 계열을 가리지 않고 영어 제시문과 자료 분석 문제를 출제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세문항 1500자 내외의 분량을 100분 안에 서술하도록 했습니다. 1번과 2번 문항은 인문 사회계열 공통문항입니다. 그리고 3번 문항만 인문계와 사회계 문제가 다릅니다. 영어 제시문은 인문계열만 나오고요. 대신 자료 분석은 빠졌습니다. 반면에 사회계열은 영어 제시문이 빠지고 자료 분석 문제를 풀도록 했습니다. 그럼 각 문항별 특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항은요, 분류 요약 문제입니다. 올해부터 새롭게 출제되는 문제 형태입니다. 제시문 4개에서 5개를 주고요. 이를 상반된 두 입장으로 분류한 후에 각 입장별로 각각의 제시문을 요약하는 문제입니다. 분량은 400자 내외입니다. 2번 문항은요, 비판 평가 문제입니다. 이번 모의 논술 문제는 1번 문항에서 분류한 두 입장으로 분류한 제시문들을 제외한 나머지 1개의 제시문이 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제3의 입장에 입각해서 두 입장의 1개를 서술하는 문제였습니다. 분량은 500자 내외입니다. 3번 문항은요, 적용 추론형 문제입니다. 이 문항은 인문계는 영어 제시문, 사회계는 통계나 도표 자료와 결합하여 출제됩니다. 1번 문제의 두 입장을 영어 제시문이나 자료에 적용해서 그 의미를 해석하거나 어떤 입장이 문제 해결에 효과적인지 또는 바람직한 문제 해결의 대안이 무엇인지를 추론하도록 하는 문제입니다. 분량은 600자 내외이고요. 점수 배점이 가장 높습니다. 따라서 3번 문항이 합격과 불합격을 판가름하는 결정적 요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번 문항에서 나오는 영어 제시문과 자료의 난이도를 보니까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더군요. 따라서 제시문 독해나 자료의 특징 분석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제시문이나 자료가 함축하고 있는 의미나 대안을 추론해내는 부분에서 얼마나 출제 의도에 부합하는지, 나아가 얼마나 설득력 있는 짜임새 있는 답안을 구성하는지가 합격의 관건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외대 2019학년도 각 문항별 특징을 알아봤는데요. 다음으로는 각 문항별 대비법과
답안 작성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분류요약 문항은 이전의 기출논제에서 없던 문제 형태이므로 성균관대나 경희대에서 출제되었던 분류요약 문제를 활용해서 훈련을 하면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성균관대는 분류요약의 규칙과 답안 작성의 요구사항이 무척 까다로운 편인데요. 반면에 한국외국어대의 2019학년도 모의논술 해설서와 예시답안에 나온 분류요약 방식은 매우 간단하고 평이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성균관대와 한국외대의 2019학년도 모의논술의 중간 정도 수준에서 난이도를 조정하는 답안을 작성한다면 고득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답안 작성 방법은요, 상반된 우선 두 입장을 개념적으로 대비하는 시작하기 문장을 작성한 후에 각 입장별로 각 제시문의 주장을 하나에서 두 문장 정도로 간략히 요약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문항인 비판 평가 문제는 예년에 나온 문제 형태와 유사합니다. 이 문항은 세 가지 형태의 답안 작성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선 올해 모의논술 형태처럼 제시문에 나와 있는 제3의 입장에 근거해서 두 입장의 한계를 설명하거나 비판하는 훈련입니다. 다음으로 두 입장 중 하나의 입장을 선택해서요, 다른 입장을 비판하는 훈련입니다. 마지막으로 두 입장에 대해서 자기 견해를 자유롭게 논술하는 훈련입니다. 이 2번 문항은요, 비판적 사고를 글을 통해서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표현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하는 문제입니다. 이번 문항에서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는 두 상반된 입장의 주장과 근거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판의 논거로 활용할 제시문의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지적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이번 문항의 키포인트입니다. 만약 제시문을 참조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논술하는 조건이라면 제시문에 나온 사례 외에 자신의 배경 지식을 적절히 결합하는 것이 차기적인 답안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 문항인 적용 추론 문제는 우선 인문계의 경우에는 영어 제시문의 핵심 키워드와 주제문 파악을 중심으로 요약하는 훈련이 중요합니다. 사회계는 한국 외대 기출문제 중에서 자료 해석 그리고 추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훈련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성균관대 2번 문항에 자료 해석 문제가 있는데 그러한 문제를 풀어서 활용하면서 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으로 답안 작성 방법에 대해서 팁을 드리자면 적용 추론 유형은 출제자가 의도한 답안의 방향이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출제 의도가 무엇인지부터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출제 의도가 파악되었다면 묻고 있는 사항과 관련돼서 핵심 개념 한두 개를 제시문 속에서 정확히 찾아내고요. 그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영어 제시문이나 도표 자료의 의미를 해석해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해석해낸 의미를 두 입장의 논거나 사례들과 결합시켜서 해설해야만 합니다. 나아가서 이 과정에서 제시문에서 언급되지 않은 새로운 사실을 도출해내거나 심층적인 해설이 이루어진다면 고득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9학년도 한국외대 논술의 특징과 대비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제시문과 논제를 직접 보면서 문제를 풀어가면서 설명을 드려야 이해가 빠르겠지만 개략적이나마 올해 한국외대 논술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감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한국외대 논술은 새로운 형태의 문제가 나오는 만큼 그에 대비하는 훈련 논제와 예상 논제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할 것입니다. 이 논달 임승철 쌤이 이미 한국외대의 새로운 문제 형태에 맞춰서
훈련 논제와 예상 논제를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11월 15일 수능 시험이 끝나고 11월 18일부터 11월 23일까지 총 6회에 걸쳐서 논달 임승철 쌤과 함께하는 한국외대 논술 파이널 수업이 부천 탑 국어 논술 학원에서 예정되어 있습니다. 많은 기대해 주시고요. 수능 이후에 부천 탑 국어 논술 학원에서 꼭 뵙기를 고대하겠습니다. 수능 대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